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아주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곧 대회를 정말 많이 나가실 텐데요. 평소엔 괜찮은데 대회만 나가면 쥐가 난다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나기도 하고 아니면 햄스트링에 나기도 나고 아니면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에서 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다리에서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대회에서 긴장이 올라가면은 팔 쪽이랑 어깨 쪽, 그리고 보통은 다리에서 많이 오는데, 그리고 뭔가 등 쪽 이런 데서 느낌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저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쥐라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신경과 긴장 그리고 운영의 문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울 마라톤을 뛰면서는요, 정확히는 30km 정도 지점이 지났을 때 다리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팔이 먼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완근 쪽이 당기고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팔꿈치가 욱신욱신 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은 제가 느꼈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라톤에서 30km는 진짜로 남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뛰는 구간입니다. 그 지점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무너지기 싫은 그 마음,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 그게 몸에서 어디로 나오냐면요, 상대적으로 의외로 상체부터 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경험은요, 최근 대회에서 반대로 이번에는 다리가 쥐가 났었습니다. 인천 마라톤인데요. 그때는 종아리에서 쥐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슬슬 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아직 버틸만 한데 조금만 더 올려볼까? 라는 이런 유혹이 있지만, 그렇게 쥐가 올라왔던 그날은 그냥 딱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페이스를 더 올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걸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대로 버티는 느낌으로만 갔습니다. 막판에 더 쥐어 짜내는 대신에 쥐의 전조를 경고등으로 확인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반된 경험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마라톤에서는 팔의 긴장에 따라서 고통을 맛봤고, 그 다음에 인천 마라톤에서는 종아리의 전조로 속도의 욕심을 내려놓고 버티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쥐는 근력 부족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초과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랐거나 너무 긴장했거나 너무 늦게 보급을 했거나 혹은 너무 무리해서 폼이 무너졌거나 그 초과가 누적되다가 결국 순간 근육이 정지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경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당김을 넘어서 근육이 갑자기 딱 수축하면서 굳어버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5만 가지 다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를 주무르는데 마음과 다르게 절대 금방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는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쥐는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초과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그네슘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초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대회라는 환경이 내 몸의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긴장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는 그 초과를 만들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평소 조깅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회는 사람들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기록 욕심이 있고 내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스도 있고 보급도 있고 바람과 온도가 변화무쌍합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페이스가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비슷한 강도로 계속 몸을 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조금씩 초과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초과가 특정 지점에서 터질 때 그게 바로 쥐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오버페이스입니다. 무조건 모든 오버페이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버페이스를 한 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커집니다. 응원 소리가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달리니까 내 심박이 약간 높아져도 대회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에, 그리고 JTBC 마라톤 같은 경우에 후반에 내리막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내리막에 뒷바람에 더 빠르게 페이스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순간 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무리했던 것이 한 번에 30km 이후에 터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마라톤 30km 지점이 넘었을 때 팔이 굳기 시작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무리해서 밀었던 것이 상체가 긴장이 많이 되고 그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음 2번째 원인입니다. 수분과 염분의 밸런스 붕괴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운 날, 특히 이렇게 뛸 때는 물을 정말 열심히 마시게 됩니다. 근데 땀은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나갑니다. 특히 나트륨이 없이 물만 마시면 오히려 체내 농도가 희석되면서 신경과 근육 신호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쥐가 났어요 라는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회는 보급이 물론 규칙적으로 장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날씨 변수까지 더해져서 밸런스가 무너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저는 대회에서 수분을 목마를 때만 마시지 않고 가능하다면 전해질이 포함된 형태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사이사이에 급수할 때 포칼이나 이런 이온 음료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땀이 막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탄수화물, 에너지의 부족인데요. 많은 분들이 쥐를 근육 문제로만 보는데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세 제어가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특정 근육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종아리는 특히 폼이 무너지게 되면 쉽게 혹사당하게 됩니다. 보폭이 길어지거나 착지가 앞으로 쏠리거나 혹은 리듬이 깨질 때마다 종아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햄스트링은 골반이 무너지거나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순간 부담이 확 올라갑니다. 내전근은 커브나 미세한 경사, 동선의 변화에서 흔들릴 때 과하게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에너지 부족은 단순히 힘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폼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그게 결국은 충격이 늘어나고 쥐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급은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시간표대로 5km마다, 7km마다, 8km마다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안 고프더라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4번째 원인입니다. 긴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라톤 30km 지점에서 제가 경험한 게 바로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다리보다 팔이 먼저 굳는 느낌. 사실 달리기는 다리로 하는 것에 가깝지만 저는 상체가 먼저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턱이 굳고 어깨가 올라가고 팔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깨지고 결국에는 다리 부담이 더 빨리 가중됩니다. 무슨 거창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이렇게 팔을 풀어주는 거는 5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먹을 쥐지 않고 팔을 길게 늘어뜨려서 어깨도 충분히 내리고 그 다음에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10초 정도 반복해줍니다. 이 루틴은요, 쥐가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쥐가 날 것 같은 전조가 오기 시작할 때 미리미리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손이 주먹을 쥐는 느낌,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 그때가 저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도 모르게 빠르게 달릴 때 주먹을 꽉 쥐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먹을 꽉 쥐면은 오히려 이 전완근이나 팔이 저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사이에 계속 이렇게 팔을 풀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엘리트 선수들도 보면은 영상에 가끔 이렇게 팔 푸는 게 잡힐 때가 많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원인은요. 훈련과 레이스의 차이입니다. 롱런을 할 때는 쥐가 안 나는데 대회에서만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롱런은 대부분 조깅 플러스 대회 페이스가 기반입니다. 하지만 대회 페이스로 오래 밀지는 않습니다. 대회는 특정 패턴의 근육 동원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페이스로 뛰면은 똑같은 자세로 최대한 비슷한 자세로 멀리 보폭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회 때 미세한 이런 폼 변화가 훈련에서는 짧게 경험했지만 대회에서는 그 패턴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초과가 쉽게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레이스 페이스를 짧게 경험했기 때문에 몸이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원인들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어떻게 바꾸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라톤처럼 제가 30km 지점에서 팔이 굳는 느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리가 터지기 전에 상체 긴장이 먼저 왔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초과한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사이사이에 팔 풀기 루틴을 넣습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팔을 쭉 늘어뜨리면서 지금 페이스에 집착하지 않고 전신을 꽉 조이고 있는 그런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팔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긴장을 내려서 리듬을 되찾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마라톤에서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버팀으로 느낌으로 갔다. 전조가 느껴지는 순간에도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올리면 PB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쥐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 증상이 왔다는 건 몸이 이미 초과를 쌓아 놓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조금 더 누적되게 되면은 멈춰설 확률이 높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춘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쥐가 전조 증상으로 끝나게 되고 오히려 페이스를 덜 깎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라톤 후반에 올릴 수 있는 날이 있고 마라톤 후반에 페이스를 무리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회에서 쓰실 수 있는 실전 루틴을 딱 정리해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대회 당일날 이렇게 4가지 구간으로 구분해서 대회를 운영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구간, 스타트부터 10km 지점에서는 최대한 오버페이스만 안 하면은 후반에 쥐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km를 달리기 전에도 쥐가 왔다면 그거는 저는 훈련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에서 10km까지는 빠르게 달리기가 아니라 흥분을 낮추고 호흡을 최대한 평소처럼 더 편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구간 10에서 25km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에 저는 초점을 둡니다. 배고플 때가 아니라 계획대로 물도 소량 주기적으로 마셔주고 그 다음에 전해질, 이온 음료도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제도 충분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내가 주먹을 꽉 쥐고 있다면 그거는 긴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잡은 것처럼 살짝 이런 마라톤 상태,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엘리트 선수 중에 킵초게 선수 같은 경우는 요런 따봉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잡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쥐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가 됐건 간에 손에 긴장이 안 나는 상태로 충분히 유지한다. 다음
세 번째 구간은요, 25에서 35km까지 구간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전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쥐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 두 번째, 20에서 30초 정도만 살짝 여유를 준다. 이렇게 뛰는 거는 패배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인천 마라톤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팔이 굳는 사람은 팔, 종아리가 움찔한 사람을 보폭을 줄여서 리듬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해질과 물, 그리고 탄수 보급을 꾸준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괜찮아진다면은 다시 원래대로 페이스로 올리거나 아니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조 증상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간, 35km 이후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전조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오늘 일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폼이 유지되고 호흡이 안정적이면 그때는 페이스를 올려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긴장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5km 이후에서는 사실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조금 이런 근육 경직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날은 내가 PB를 세울 수 있는 날이라 확신하고 조금 더 강하게 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회 전에 4에서 6주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서 쥐가 많이 나는 분들은 보통 훈련을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비슷하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레이스 페이스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서 자주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덕 10에서 12초 정도 질주를 6개에서 10개 정도 신경계 연결을 해두면 대회 때 무너질 때 버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롱런에서 마지막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살짝 리듬을 올려서 후반 폼 유지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팔 풀기 루틴도 한 번씩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0km 지점에서 팔이 굳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뛰는 자세가 턱을 이렇게 올리고 뛰는 편인데 힘들 때는 뭔가 이게 숨을 더 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최대한 턱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대회 때 쥐가 나는 거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대회라는 환경이 내 몸을 극한까지 끌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과를 만드는 오버페이스, 수분, 그 다음에 염분 섭취, 탄수화물 부족, 긴장, 그리고 레이스 패턴 적응의 부족입니다. 이 초과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전조 증상들을 꼭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이분한 페이스로 이분하게 이길 수 있도록 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회 때 이제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날 꼭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훈련했던 거 그대로 뽐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